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자, 게임계의 여신, 게임계의 머신 그룹판에서 머신. 네. 좋은 안녕하세요. 날의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제대 진희관 교수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 진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 김준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희관 교수가 더 오래간만인데요. 그래요? 아니, 어, 우리 비슷한데? 나왔을 때. 아니, 근데 네. 김 교수님 그 지진 피해가 많아서 되게 참 걱정이 많이 괜찮으셨어요? 했는데 거기는? 안 괜찮았죠. 안 괜찮으시죠? 한동대가 어디였는데? 경주? 포항. 포항이요. 제가 흥해가 바로 그 근처. 보강하러 간 지 딱 30분 만에 지진을 맞으러 갔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3층에 앉아 있는데 어쩌어요? 네. 제가 대만하고 일본에서 6.5, 6.7도 해봤는데 예. 이게 더 무서웠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표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수직으로? 짧게 확 완전히 떨리고 책장이 무너지고. 이야. 근데요. 왜 그거 다 흔들리고 난 다음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안 돼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아니, 뭐 그냥 나와. 무조건 튀어나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때 다친대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책상 밑으로 가고 뭘 뒤집어 쓰고 쓰고, 있는데 네, 잠잠해지고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뛰어나온다는 거야. 예, 제가 학생들한테 모범을 못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안 다친 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먼저 뛰어나오니까.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나오시는 자리가 쉽지가 않은데, 전국까지는 또 얘기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쉬워요. 근데 안 불러줬어요. 아니, 온갖 곳에서 얘기를 해도 전국구에서 얘기 듣는 게 제일 확실해. 결론이 없어도. 예, 화성 15가 정말 그렇게 놀라운 기술 진전이에요? 뭐 지금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성 14형이 지난 7월에 2번 발사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본 상공 넘어갔고. 일본 상공 넘어간 건 이제 화성 12형. 12형. 예, 그거는 이제 IRBM이라고 해서 한 3,500km 내외 날아가는. 그래서 그건 괌을 표적으로 했을 때 예상해서 그 비슷한 거리를 일본 너머로 보낸 거고요. 예. 네. 그거 이제 9월 달과 8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7월 달에 ICBM으로 불리우는 화성 14형 두 발의 발사가 있었죠.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날과 또 7월 28일 날. 그 7월 4일 날 보낸 거는 2,800km쯤 예, 날아갔고. 2,700km 정도 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게 3,700km까지 올라갔죠. 3,700km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0km는 좋게 날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ICBM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신형 미사일 발사가 없었는데요. 네. 어쨌든 9월 15일 일본 열도로 날린 화성 12형 이후에 75일 만에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과학자들이 많이 좀 놀란 이유는 전혀 새로운 더 그 능력이 그 훨씬 뛰어난 미사일을 쐈다는 거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다른 건데 일단 추진체가 과거에 화성 14형은 백두산 로켓 엔진 북이 말하는 80TF급인데 80톤을 한 2분간 쌓아 올릴 수 있는 80TF급 하나를 넣고 보조 엔진 4개를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 조정할 수 있게. 네. 근데 이번에 80톤급을 2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2개를 붙여놓는 기술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서로 열이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2개를 붙여놨는데 2개 추진력은 아무래도 대단하겠죠 이게. 그리고 2단 로켓도 한 1m가 더 길어졌거든요. 그전 거보다. 폭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폭이 지금 1단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1m가 더 길어져가지고 한 3.6m 정도 길이인데 안에 연료 탱크로는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간답니다. 화성 14형보다. 그래서 2단계 연료가 늘어난 거는 대기권 밖에서는 2단계가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단계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도가 4,475km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뭐 13,000km 이상 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단 추진체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훨씬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로켓 과학자들은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게 단 한 발 쏘고서 성공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쉽지 않은 거예요? 로켓은 보통 여러 번 쏴서 한 번 성공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나라 나로 발사할 때 보세요. 계속 하다 말고 하다 맞아. 말고. 기상 낙하 네, 어쩌고 저쩌고. 결국 세 번째 성공했죠. 우리 나로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인공위성은 못 쐈잖아요. 예. 원래 만든 인공위성 2개는 다 부서졌고 그냥 가편집한 그런 인공위성을 넣어서 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기술을 새로 하자마자 바로 한 번에 성공해버렸느냐. 이건 굉장히 기술의 안정성도 높아진 것 그러네요. 아니냐. 그러니까 사정거리 높아지고 안정성 높아지고 사정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핵탄두를 큰 거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600km짜리냐 450km짜리냐에 따라서 사정거리가 11,000에서 15,000까지 지금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를 넣어서 보낼 수가 있다. 11,000에서 15,000. 그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네. 그러니까 지구 어디서 지구 어디나 썼다는 다 얘기입니다. 그 사정거리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는 더 이상 뭐 개발 안 해도 될 만큼 의미가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보죠. 네, 쏘고 나서 이제 일부 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심인데 이게 두 개를 이쪽에 엔진을 정면에서 찍지 않아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한 개처럼 보였어요. 예. 그래서 개량형이란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15가 아니란 말이고 또 하나는 빨리 이제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를 가볍게 해서 아하. 사거리를 속였다. 아하. 근데 그 두 가지도 사실상 지금 와서는 이제 다 네. 헛된 의심이고 실제로 북한이 얘기하듯이 거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술 진전을 이룬 거죠.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75일 만에 이렇게 기술 개발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에. 그러니까 100% 북한의 기술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뭐 모방은 이미 70년대부터 그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500km짜리 사거리 되는 그런 미사일을 가져다가 네. 중국이 개발한 거를 그걸 또 북한이 모방하고 그 기술이 이제 벌써 그때부터 40년이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100% 북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적되어 온 기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쨌든 70여일간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은 다른 팀이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전략사령부, 전략군 사령부라고 하잖아요. 예전엔 전략군 로켓 사령부라고 부르다가 이제 전략군 사령부인데 거기 인원은 뭐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북극성 15형이 죄송합니다. 화성 15형 성공했습니다만 지금 북극성 3형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보여줬잖아요. 북한이. 또 일본 언론은 최근에 이제 북극성 3형도 곧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무슨 차이예요? 북극성 3형은? 북극성 3형은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코드입니다. 콜드 런칭? 네, 콜드 런칭하는 방식이고 그게 또 또 엄청난 거죠. 안에 연료도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를 폭파시켜 버리면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콜드 런칭으로 압력으로 위로 아하. 띄어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분사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보통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건 북극성이다. 캡슐 안에 넣고선 예. 기름을 집어넣는 게 예.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넣고 잠수함에 싣고 다니면서 쏘는 SLBM이 이제 북극성 계열인데 이게 1형이 잠수함에서 쐈고 네. 2형은 탱크 같은 데서 썼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이제 3형이 자꾸 이제 북한 언론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모형들이 3형이 발사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SLBM으로 잠수하면서 발사한 그거는 이제 거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북극성 완성했을 때 김정은이가 그 북극성을 3개를 넣어서 쏠 수 있는 잠수함 3,000톤급을 개발해라. 개발하겠다. 이런 그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개발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화성 15형이라든가 또 화성 14형 그다음에 북극성 이런 특성이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물론 이제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체 설계도 전체 발전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퍼즐 끼듯이 그러니까 하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뭘 개발하고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었다는 전체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사이에서 계속 퍼즐을 끼워가면서 팀도 전체를 따로 만들었다. 팀도 따로 돌아가면서.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류의 사실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부 다 갖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SLBM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테리라고 얘기하는 이동식까지.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여준 거는 새벽에도 날릴 수 있다. 우리 나로는 뭐 예를 들면은 기후가 전부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천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번 더 저는 이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안 하고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극성 3호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를 쏘음으로써 미국이 요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ICBM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진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나 SLBM 도 인도나 이런 데는 네. 못 하잖아요. 네. 야, 의자들이 정말 아니 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프랑스, 독일. 근데 독일하고 독일은 아니죠. 아니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영국이죠.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하고 영국도 ICBM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난 거기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 핵탄두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탄두 파괴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예, 예. 미국, 중국, 일본은 이제 다 갖고 있고. 아니, 일본은 일본은 없죠. 아니죠. 일본은 그 없지만 미국, 기술을 가지고 러시아.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예. 예. 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영국까지.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의 화성 15형이 길이가 22m로 지금 측정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 미사일. 저 차량이 하나 지난번에 8축이었는데 네. 9축이. 아니 그때 진중환 교수님이 그 열병식 할 때 저 통이 긴 게 하나 나오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고. 예, 4월 15일 날 열병식에 9개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끝에서 두 번째 미사일. 가장 길었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화성 15형.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동 발사대 태를 보고 나니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 4.15 때는 트럭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아, 예. 긴 통을 거기다 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인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이동식 발사대 테일이 바퀴가 9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8축이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8축이었는데 14. 그거보다 훨씬 길어져서 그래서 미사일 길이도 22m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열병식 때 그 미사일인지 아닌지 일단 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는 텔이 개발 안 됐기 때문에 트레일러에 끌고 그럴 간 수도 있을 것 건지 같아요. 텔이 뭐예요? 이동식 발사. 이동식 발사대라고 이제 텔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포터, 이렉터 이제 세우다 네, 이렉트, 이렉터. 이렉터 그다음에 그 런처스. 런처스, 네. 런처스 해가지고 TEL 이렇게 당시하고 이동식 비슷해. 세우는 포터블. 발사대. 트랜스포터 포터블. 뭐야, 또 갑자기. 이동해서 세워서 발사하는 트랜스포터 네. 이렉터, 예. 이렉트 런치. 런처스. 예. 런처스. 예. 그것도 그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TL도? 쉽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압력이 떼기 때문에 밑에 그냥 쏘질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이 압력을 이미 완성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애들 평가는 어때요? 처음에 테를 나왔을 때는 이게 너무 막 그 조잡해가지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했잖아. 계속하고 지금 엉성했는데 지금은 완성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예. 네. 근데 미국은 어차피 이제 ICBM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달라요. 네. 한국은 계속 아직도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네. 미국은 ICBM이라고 얘기해요. 아. 근데 물론 ICBM이지만 ICBM까지 다시 재진입 기술에 아직 의문이 있지만 ICBM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레드라인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은 원래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해놓고 레드라인 넘어오면 못 때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는 그 절대로 미국은 그러니까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은 레드라인을 얘기하기 좋아하죠. 근데 레드라인 넘으면 어떡할 거야? 전쟁할 거예요? 원래 레드라인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설정하는 게 아닌데 이 레드라인은 북한에 대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설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사드를 조기 배치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환경평가 한다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한미 간에 레드라인 설정하자. 사드를 배치하는 레드라인은 바로 북한이 ICBM을 쏠 때다. 네.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걸 안 하고 싶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서 항상 ICBM 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실제로 이 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계속 괴롭혔어요. 니들 왜 ICBM인데 ICBM 급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아직도 한국은 그런 데다 미국이 압박을 좀 견제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레드라인을 안 넘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이 그렇게 완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쌍중단이라든지 동결론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남은 신낙 같은 희망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고 재진입 기술이 실패한 거로 보인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예. ICBM 급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급이 붙으면? 클래스. 아, 클래스 안 하고요.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가 틀려.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정말 이 재진입 기술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내 언론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완성 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과 재진입 기술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언론. 이렇게 막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즉 일각에 또는 정부의 소식통에 일부에서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거기도 인정하기 쉽지 인정하고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북한이 ICBM을 어쨌든 다 개발이 종료돼야 실험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 저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실험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나도 빨리 생기는데 그냥 그 완성됐다고 인정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지난 7월 4일 화성 14형 처음 쐈을 때 예. 미국의 일각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7월 28일 날 쏘고 나서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자꾸 객적은 소리 하니까 다시 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객적은 소리. 객적은 소리로 참 북한 표현 나와요, 실패했다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다시 쐈다. 다시 본때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724m를 예. 4km를 한 800km 더 올려보내죠. 더 올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4,475km까지 쐈는데도 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다른 걸 문제 삼으면서 실패한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북한은 다시 실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북아는 더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긴장되는 걸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확실하더라도 아니다라는 쪽에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 좀 우려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의 미국이 북한 문제가 오바마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일 중요한 최우선 아젠다는 맞는데 해결하고 싶으냐 아니냐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에 따라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다룰 것이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해결보다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도 해결해야겠는데 실제로 북한 문제가 중국을 다루는데 너무 유용하니까 이 문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완성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걸 완성하면 북한이 불법적으로 ICBM을 했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가를 인정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또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파들은 이제 그만하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75일 동안 미국의 대화파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소위 60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60일 법칙. 그래서 60일 과거에 이제 7월 4일, 28일 하고 난 다음에 9월 7일 핵실험까지 40여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60일까지만 참았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냈는데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60일이 훨씬 넘어서 75일인데 네. 미국에서 대화파들이 이 틸러슨이나 조셉 윤 같은 사람들이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75일 동안, 말은 75일이면 75일 동안 계속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이죠. 그러니까 대화파들은 그걸 속으로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파들은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했을 때 대화를 한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게 어떤 면에서 속으로 완성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북이심. 북한이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예.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빨리 완성해갖고 이제 대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쯤 재밌는 되면 건 얼마나, ICBM, 제가 궁금한 게 ICBM 실험한 나라들 중에서 이거보다 더한 나라 있었어요? 어떤 게 더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여준 나라가 이렇게 그 사거리라든지 완성했다. 그 고각 발사지만 높이갖고 이 정도가 ICBM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한 나라가 있었냐고요. 지금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LBM이라든가 예. ICBM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실험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오냐고요. 이거보다 훨씬 뛰어나죠. 뛰어나죠. 너무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 미국이나 그 러시아는
그 고체 연료 ICBM을 주로 실험하거든요. ICBM을 고체 연료를 써요? 액체 연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액체보다는 조금 덜 날아가지만 이미 1만 킬로까지 날아가는 그 미니트인가요? 그 미니맨. 미니맨이라는 그 ICBM 같은 SLBM이든 IC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한 연료를 내뿜으면서 날아갑니다. 일반 그 고체 연료가 연기를 팍 뿜으면서 날아가는데 아주 깔끔하게 날아가는 그런. 그 미니트맨이라고 옛날에 뉴스에 나온 거 오래됐잖아요. 미니트맨 나온 거는. 요새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꽤 꽤 오래됐죠.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전에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참. 근데 그 재진입 기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느냐 안 되느냐가 왜 중요한지. 재진입 기술이 완성 안 됐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미사일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뚫고 바깥으로 이제 대기권 뚫고 나가서 나가서 들어오다가 터져서 없어져 버렸다. 네, 그렇죠.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고 장난감도 아닙니다. 그거. 쓸데없이 만들어서 고생만 한 꼴이죠. 그러니까 대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열로 타는 이런 거를 막아내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 지점으로 날아갈 수 있게 제어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유도기 그러니까 예. 유도 기술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와서 타지 않고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다음에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날아가야 가서 폭파해야 될 위치에서 폭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핵폭탄이라는 건 땅에서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터지는 거. 공중 보통 500에서 1km 상공에서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섭겠어. 그렇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더 큰 거고. EMP탄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진입 이후에 고공에서 터져서 전자기를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북한은 대성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동해안 일대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파편을 아마 그 수색한다. 파편을 수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인공위성 쐈을 때 서해로 쐈을 때는 우리 태안반도 앞에서 우리 해군이 그 파편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해는 수심이 평균 40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동해안은 저기 깊은데 수천 미터거든요. 저기서 그걸 끄집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흥미로운 파편을 수거를 해봐야지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하겠다? 아니 근데 그것도 그 위성으로 추정만 해도 검증되는 거 아니에요? 탄착점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글쎄 근데 위성 추적이라는 게 그 매우 분초를 다투는 마하 20이 넘어가는 물체를 다 추적해낸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운이 좋다면 지난 그 7월 달에 저 화성 14형처럼 일본의 NHK 텔레비전의 카메라에서 그 불빛을 잡아가지고 이게 공중에서 고공에서 폭발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 그런 공공에서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죠. 네, 고공에서 폭발했다는 몇 얘기고 조각으로 이제 나눠지는 근데 모습이 그 당시에 보였었어요. 북한의 주장은 EMP탄이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공에서 터트렸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어느 쪽 주장이 신빙성 있는지는 건 뭐 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의 평가,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가지고 얼마 남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이미 정치적 차원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끊임없이 개량해야 됩니다. 완성이란 말은 굉장히 없다는 거죠. 함정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한 95%가 95%냐 97%냐 99%냐 100%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북한이 100%인 거를 확인한 거는 전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고 그게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부에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속도를 봐서 2년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되게 그 북한의 뭐 미사일 그리고 핵탄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거의 완성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도 사실 우리 그 봉도사님 말씀처럼 이거를 인정을 하고 대화를 차라리 빨리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종북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화파잖아요. 네. 근데 반대의 논리도 가능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네. 이까지 왔는데 포기할 리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로 그러면-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면 뭐냐 결국 북한이 정권이 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로 다시 박근혜식 붕괴론이나 정권 교체론이 다시 아니 나오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 가능해요? 말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저에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니까 완성했다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포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포기를 여기까지 와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 근데 이번에 그 75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75일 그 사이에 트럼프도 왔었고 틸러슨도 한 일본, 한국, 중국을 다 방문했잖아요. 그때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틸러슨이 뭐라 그랬냐면 3개 내지 4개 채널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네. 트럼프가 뒤집어 버리긴 했어요. 트럼프가 뒤집어 버리긴 했지만 뭐 그 김종인 교수 말씀 맞다나 그 뒤집어 버리면 잘라야 되는데 국무장관 안 잘라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그 내부에서도 합의된 양날개론이거든. 한쪽에서 뭐 전쟁할 것처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대화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틸러슨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고 서너 개 대화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화 채널 가동되는 전제는 뭐냐면 이제 완성됐다. 아니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그 더 이상 못 가게 중지를 시킨다? 이게 이제 뉴욕 채널이라든지 스웨덴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금 이걸 위해서 만들어져서 컨택 포인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뭐 원비어라든지 미국에 연루된 그렇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마다 또는 1.5 트랙으로 왜 이제 민간인과 학자들을 만나는 창구로 지금 사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건데 제가 이제 조셉 윤한테 직접 들었는데 60일 정도 60일에서 한 65일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60일이 지났으니까 북한에게 이제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맞았던 거죠. 해봐도 소용없을 거다. 북한이 트럼프의 유엔 연설을 문제 삼아서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북한이 거절했던 거예요. 북한은 자기 페이스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내 페이스인데 이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겠죠. 그 당시는 자기 페이스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숭타오가 와도 내 페이스가 아닌데 지금 만나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쏠 건데 그래서 안 만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북한의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예. 실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는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셉 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게 미국이 대화 제기했는데도 북한이 지금 나오지 못할 정도라는 건 바로 화성 15형을 쏴야 되는데 그 화성 15형 쐈잖아요.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 근데 이제 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7월 달에도 우리가 북한에게 7월 17일 7월 15일에 대북 제의를 하잖아요. 7월 27일부터 정전협정 발효일부터 휴전선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했는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했잖아요. 결국 7월 28일 날 ICBM을 쐈지 않습니까? 그거 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그걸 하고 쏘려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데 대화하자 그러니 북한도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 며칠 날 쐈죠? 11월 29일 날 29일 새벽 새벽에. 2시 48분인데요. 그러니까 요 일정 때문에 조셉 윤이 대화하자 그랬을 때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쐈어. 그럼 대화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라고 자기들을 규정을 했냐면 네. 그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로켓 강국의 위협을 실현시켰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보면 그 성명서가 중앙 TV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그 전과 달리 이상한 점들이 나와요. 주변국들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 아, 그거는 그 기존에 예. 그 핵무기를 그 실험하고 나서 핵 강령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절대 주변국에 위험을 끼치지 않으면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얘기 노력한다. 이게 여자 요번에도 아나운서 그냥. 와. 요번에도 들어갔는데 평화를 위해 하였다. 그 이번에도 뭐라 그러냐면 통상적인 말투로 그냥 평범하대잖아요. 책임 있는 핵 강국이며 평화 애호 국가로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공격하지 않을 공격하지 것이다. 않는다. 그리고 평화 그럼 핵을 믿어야 가지고 되는 거 있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이 미국의 NPR이라는 게 있습니다. Nuclear Posture Review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핵 사용에 관한 핵태세 검토라고 왜 과거에 북한과 뭐 이란과 이라크는 제외한다 그랬죠. 아웃라이어라 그래가지고 오바마 때도 거기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워딩이랑 되게 비슷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보면 북한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이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네. 조셉 윤이 대화하자는 거는 북한에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비적 대화, 네. 탐색적 대화예요.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나오는 건 탐색적 대화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은 미국은 비핵화를 보는 거고 탐색적 다음에 이제 북한은 군축을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식의 군축 회담에 간다는 의미는 북한을 동등한 인정한다는 거잖아. 예, 이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핵실험 이게 화성 15형 쏘고 난 바로 다다음 날 12월 1일 그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그 경축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그 군중 대회를 열고 있어요. 지금 뭐 황해남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함경남도, 지금도? 평안남도 지금 세 군데서 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그 4월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는 완성했고 미국의 핵 공갈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꾸 밖에서 이제 또 별소리가 다 나오겠죠. 내부적으로 완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더 이상 안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이걸 대외적으로도 공표했고 인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다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완성했다. 완벽하다 이제는. 네. 이제는 미국의 핵 공갈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는 뭔가 더 핵실험하고 더 미사일 실험하는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안 하고 저는 신년사 때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하에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북극성 3호 SLBM 네, 그걸 예.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극성 사명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종 그러니까 장거리와 강력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이제 끝난 것이죠. 끝나고. 네. 다만 이제 그러나 SLBM 잠수함 아마 같은 SLBM 같이 위협적인 것.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좀 가까이 가가지고 몰래 쏘고. 잠수함 타고 가서 LA 앞바다 가서 워싱턴까지 쏴버릴 수 그 있으면 3,000톤짜리 잠수함까지 그 개발해버리면. 근데 개발해가지고 그게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아닙니다. 디젤 잠수함입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될 거 그래서 아니에요? 큰 현실성은 없다고 아니, 얘기를 그 하는데 디젤 그럼에도 잠수함이요. 불구하고 디젤 잠수함이 스노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떠오르긴 해야 되지만 그런 형태로 하면서도 축전을 하고 나면 물속에서 2주간 활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최근에 개발된 잠수함들은 우리가 인도네시아 팔아먹은 거. 2주일 정도면 LA 앞바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 북한 있습니다. 잠수함은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가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LBM 북극성 사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험을 아마 조만간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일본 언론들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실험을 아마 하게 되면 빨리 해서 한번 카드를 보여주고 그럼 이제 다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카드로서만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한의 분위기는 이제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완성됐다. 라는 쪽으로 지금 전 인민적으로 그걸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자꾸 주변에서 아직도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기로 빠뜨릴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그 있습니다. 종북이라니까 자꾸. 아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빨리 완성했다고 않나요? 인정해주고 싶지. 아니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데 그쵸. 아니라고 해봤자 더. 뭐 김준일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검증할 방법도 예. 사실 없는데. 아니, 이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둘째 문제고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응하지 않고 러시아도 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정말 회고시키고 싶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중국이 더 압박해라, 원유도 끊으라.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얘기하고 거잖아요. 있죠. 예. 오히려 미국이 압박하면서 니들은 좀 들어가 가지고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어내라. 이게 사실상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정책이 확실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체된 건 뭐냐 하면 고사예요, 고사. 그러니까 북한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말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에 말려 죽기 전에 북한이 항복해오면 그때 받아주고. 근데 최근에 러시아 의원 대표단이
북한은 제재에 대비하고 있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고 저렇게 제재한 상태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미국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누구의 편이냐의 싸움인데요. 이제 트럼프는 일단 기싸움인 거죠. 지기 싫은 거고. 뭐 보통 이제 이제 뭐 3년 임기 3년밖에 아마 안 그 남았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북한은 그렇게 했죠. 어떤 억압이 오더라도 북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뎌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경제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커졌죠.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유엔 공식 통계가 3.8%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낮게 잡아도 GDP가 1인당 700불 정도고 한 가정의 월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600만 대가 캄보디아, 있어요. 라오스에 그 쫓아가는 그런 정도로 지금 급성장했거든요. 최근 5, 6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 계속 어떤 그 경제적 압박을 과거처럼 한다.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작년에 리터당 1,200원 하던 게 올해 2,000원 오르고 3,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최근에 갑자기 또 내렸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왜 내렸는지는 그건 굉장히 그러게요. 불가사의한데 네. 만약에 지금 휘발유의 소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가 지금 24시간 일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휘발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과연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네. 즉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과거처럼 그렇게 북한 대업에서도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아, 과거는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못살 압박을 때 해도 진짜 굶어 죽을 상황에서 네, 고난의 행군이 더 이상 가능했었는데 압박해봤자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게 되면 충격이 그 전보다 세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자꾸 완성이라고 성공이라고 자꾸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도 대화하자. 경제적인 부담도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반종북적 발언을 하시네. 아니 근데 이 말씀 갑자기 중요한 그 것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당황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제 맞는 얘기죠.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근데 강구하지 말아야 될 건 그래도 7, 8년은 적어도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나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내핍 생활이나 또 지금 실제로 오랜 제재 생활 동안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고 해서 제재 효과가 1, 2년 만에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7, 8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짧게 보면 7, 8년 길게 보면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내피 생활 하겠지만 트럼프 임기는 끝나잖아요. 끝나고 3년만.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 보면 우리가 제재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 무력 시위를 하잖아요. 예. 그럼 한반도 긴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좀 살벌하게 하는 거죠. 준전쟁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230대의 지금 전투기가 공군훈련을 F-22 스텔스 뭐 F-35B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럼 지금 또 송영무 장관이 또 실수해서 또 이 해상봉쇄 이거는 또 심각한 거거든요. 전시행인데 그러면 고사할 때 이 효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한반도의 위기 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돼서 그걸 우리가 7, 8년 동안 적어도 견디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전쟁이 안 우리 나더라도. 입장에서도. 그럼요. 예. 근데 왜 저렇게 군사 행동을 과도하게 해요? 요즘 들어갖고. 트럼프가 달리 할 게 없잖아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래. 저 비용은 누가 내요, 근데? 비용을 하는 거죠. 미국 돈을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군사훈련은 미국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최 변호사님이 아주 적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유엔의 결의안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늘 얘기했었습니다만 유엔 결의안에는 또 항상 대화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 제기하지만 그걸 하고 있는 나라는 잘 없고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으로는 해결 방법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또 한국도 트럼프가 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자체 대북 제재 안을 발표했죠. 18명. 매우 상징적인. 18명 정도 이렇게 상대하지 말라고21 금융기관 사람들 이름을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국가마다 개별 대북 제재안이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많은 사람과 금융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원유 중단하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유엔 결의안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북중 무역 57%나 감소시켰고 할 걸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또 원유 파이프를 그렇게 쉽게 잠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잠그고 나면은 마치 동파한 그 파이프 터지듯이
그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네요. 상당한 비용이 폐적물이 생길 수 폐적물 생기고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못 잡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선택은 그 군사력 가지고 엄포를 놓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이제 peace through military power, peace through power라 그래서 군사력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지금 평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시퀘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예산을 동결시키고 균형 예산을 위해서 오바마 때 향후 10년간 5천억 불을 감액한다 그랬는데 예. 이번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나온 2017년, 2018년 국방 예산에서는 이거를 국방 예산은 이 시퀘스트리에서 제외시키라는 사실상 그래서 더 국방비 지금 6천억 불 정도 되는데 한 7천억 불로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무기를 다 교체하겠다는 거고 힘의 과시를 통한다는 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와가지고 아베 얘기하는데 쑥 들어가서 우리 무기 최고야. 그리고 첨단 무기야.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질문 받는데 쑥 끼어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최고의 무기를 사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의 무기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이제 특검이 이제 기소를 하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헛짓할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걱정해요. 자기가 이제 탄핵 위기로 몰리게 되면 전쟁해버린다고? 예. 러시아 스캔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 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옛날에 오다를 때려도 안 먹는다는 거 아니야, 밑에서. 국방부 애들은 넌 너대로 오다 때려. 우리는 안 한다. 아니 참 신기한 게 기자들이 내가 이제 전쟁 안 날 거라고 하면 되게 실망을 해요. 한국 기자들도. 아니 전쟁 왜 뭔가 뉴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진짜 무슨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죠. 다 죽는데 전쟁 나면. 그래서 제가 전쟁이 안 날 거라고 해야 뭔가 실망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지난번에 그 시리아를 때릴 때도요. 3번이나 시츄에이션 룸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예. 물론 대통령이 미쳤다고 난리를 치면 누르겠지만 한국을 전쟁할 수 있는 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인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전략가들이거든요. 아프간, 이라크에서 다 싸워봤는데 이 전쟁이 그리고 한국이란 지형이 이라크하고 아프간처럼 광야에다가 사막에다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소식 보니까 하와이에서 그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나왔었죠. 70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데 사이렌이 울리면은 대피소로 다 대피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자유롭게 살던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황당한 체험이 아닐까. 이런 상태로 미국 사람들이 과연 그 북미 관계를 계속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건 트럼프 정부도 큰 고민거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등하관 이제 전문가들 수출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불가. 예를 들어. 탄핵 전문가도 수출해야 되고. 탄핵 전문가가 그 코비 국장이 지금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나라인데. 미국이요. 미국이. 시스템의 나라인데 야 이거 그 때려 그런다고 해갖고 그 국방부도 그렇고 의회 예를 들어 그 폴리스 액션 그러니까 경찰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을 때리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전쟁 권리에 대해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의회가 엄청나게 싸워왔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의회가 선포해서 한 전쟁은 4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먼저 때려. 근데 그걸 이제 베트남 전쟁의 실패를 겪어서 1973년에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게 War Powers Resolu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단 전쟁을 할 수 있고요. 의회가 그걸 멈출 수 있는. 그래서 60일 안에 전쟁에 계속해야 될 의회를 승인받지 않으면 철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30일을 더 붙여서 최대한 90일까지 대통령이 혼자 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계속 위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베트남 때릴 때도 그 의회에서 동의받지 않는 것을 폴리스 액션이라 그래갖고 먼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회하고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그 한반도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아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막았는데도 제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60일까지. 근데 아마 그 다음에 사후 문제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뭐 다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만
당장 가까운 주일 미군, 주일 일본의 미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도쿄 인근에도 그 공군 기지가 있고 일본이 바로 타겟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괌하고 주한미군 주한미군도 있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30만이에요. 우리 지금 30만. 현재. 네. 우리나라는 미군이 그래도 적은 편이죠. 일본은 그거 일본은 소개시켜야 깔려 있잖아요.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아니 30만 소개시키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리고 소개하면 다 그럼요. 편하잖아요. 네. 전쟁할 그럼요. 거. 예. 거기다가 괌까지 가는 IRBM 화성 12형, 그다음 하와이 저런 거 기대는 화성 못할 것 14형, 같아. 알라스카 앵커리지 LA까지, 그다음에 지금 뭐 워싱턴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미국의 피해라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워싱턴 같은 게 피해가 하나 날아가면서 그거 내주고 LA 하나 그거 내주고 전쟁을 할 거지. 미국도 거의 뭐 망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국제정책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전략잠수함의 핵탄두가 22개 미사일이, 24개 미사일이 하나에 파괴력이 4,000킬로톤, 히로시마 나가사키 200배짜리 미사일 24개씩 싣고 다니잖아요. 예. 소련의 타이푼급 거기 잠수함에도 똑같은 그런 걸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서로 2대만 있어도 전쟁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전쟁 날 경우에는 자기네 공멸이니까. 대륙이 완전히 공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수함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북한을 공격한다라는 거는 핵전쟁을 감수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과연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을지.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계산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참수부대 선전하라고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건 뭔 미친 짓이야? 전 참수부대는 정말 미친 짓인 글쎄 게 뭐냐면 참수부대를 하면 오케이 성공해서 참수를 하면 오히려 밑에 사람한테 내줄 걸라 네. 눌러라 네. 다 해놓을 거예요. 한 해놓고. 10명쯤. 오히려 참수에 성공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네. 참수 최근에는 성공하면 참수 작전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도 생겨났더라고요. 아, 이름이 또 참수가 뭐예요? 참수가. 근데 막 해상 봉쇄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온 지 조금 됐잖아요. 그게 해상. 이제- 이거 유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1962년에 이제 그 베트남 쿠바 미사일 사건이 있을 네. 때 미국에서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서지컬 어택 때리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느냐 무시하느냐 아니면 핵전쟁으로 확전되느냐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위험 부담이 작았던 게 이제 해상봉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한테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거로 부족하니까 두 가지가 크게 떴어요. 하나는 지금 해상봉쇄고 하나는 이제 대중이 모르게 잠수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만 알게 네. 북한 지난번에 한번 잠수함을 얘기했던 거죠. 한번 침몰시키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면 북한의 자존심은 안 건드리면서. 건드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네네. 그 이제 그 두 개가 가장 이제 근데 이것조차도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제가 높아시면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아까 역설의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포의 균형이 그나마 전쟁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는 다행스럽지만 앞에 공포라는 말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공포 속에 아까 말씀드린 7년이고 10년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대화를 통해서 이거는 관리하고 해결을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만약에 7년이나 8년이나 뭐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참다가 그게 만약에 이 위협이 없어질 수 있다면은 아니 그 참고 싶다는 걔들은 생각.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북한이 지금 경제 규모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봉쇄를 하면 압박을 가하면 그 전부터 고통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처음서부터 그냥 풀만 먹고 있었으면 풀을 못 먹게 하는 건 뭐 가서 뭐 나무 풀뿌리라도 먹으면 되는데 고기 먹고 파스타 먹던 사람한테 딱 그 못 먹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풀 먹어라. 이 고통은 참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누릴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커졌다가 네. 다시 이게 사이즈를 줄여버리면 그 전보다 고통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북한으로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화로 가서 풀리면 우리가 바라는 반대. 대화 그게 안 갈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군사적 예측 행동으로. 못할 수 있는 악화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거죠. 미국의 평화파, 대화파들 움직이며. 이제 이번에 이제 무기를 다 팔고 오고 나서 이제 다들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시니컬하게 나왔어요. 무기만 팔고 아베 완전히 당했다. 뭐 한국은 워낙에 위기가 심하다 보니까 당했다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잘 수습했다는데 일본이 이제 조금 변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내부에서도 저런 식으로 계속 삥 뜯고 다니면 동맹들이나 파트너를 삥 뜯고 다니면 단기적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표시난다, 이제. 미국이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는 이 자산을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러네. 생각을 동맹의 균열이네, 그거는. 그렇죠. 응? 그 힘 있다고 삥만 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울더라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지금의 트럼프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뜯고만 있으니까 대화파들이나 이제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한국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걸 움직여가지고 자기 일처럼 대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화파들이 아까 조셉률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연료는 한국에서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대화라는 나한테 연료 좀 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미국의 대화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한국의 대화 목소리인데 한국이 지금 제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의 대화파들이 고립돼요. 그런데 MB가 그때 그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에 523 조치를 524 하루 틀렸네. 하루 들렸어요. 524 조치를 발동을 하잖아요. 네. 이걸 이 문재인 정부는 왜 해제를 못해요? 아, 오이사 좋지요? 예. 글쎄 근데 뭐 아니, 이거라도 대통령 되자마자 느닷없이 이거라도 먼저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오이사 조치는 이제 그걸 천안함 왜 사건 이후로 이제 내려진 조치인데요. 근데 지금 북한이 그 작년 6월부터 예. 계속적인 도발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뭐 10여 차례 미사일이 발사됐고 가장 강력한 ICBM급들이 다 발사됐고 하물며 대북제의까지 했는데도 바로 우리 하자는 날 바로 다음 날 또 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 이거는 좀 아니, 지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대통령 되자마자 했으면은 예. 되자마자 했으면은 그때는 좀 의미가 있었을 터인데 예. 지금 뭐 타이밍 다 놓쳤죠.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북한이 안 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쏘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평창과의 관계. 매주 쐈어요, 매주. 예. 예, 평창과의 관계. 아, 이거 평창도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제 이 평창이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한 번 뭐 더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북한의 본격적인 평화 공세나 대화 공세가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군축 대화하자 그럴 거고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 공세를 할 거예요. 북한이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 하면 우리가 이제 만나자 그러면 좋은 때 만납시다 이렇게. 아, 지금 그래요? 예,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셉률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이제 다른 데서 들으면 지금은 아니고 좋은 때 만납시다 이렇게 임박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 걸 봐서 그리고 지금의 완성을 했으니까 사실상 대화로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건에서 하긴 한다는 것인데 네. 결국 평창이 이제 막 우리가 이게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대화로 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고사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외면하거나 전혀 듣지 않고 압박만 하게 되면 북한이 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핵갑질을 우리한테 하겠죠. 그 핵갑질이 평창을 향하면 평창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되는데 반드시 기회로 자동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왜 freeze for freeze라 그래가지고 불법과 합법은 이제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의 논리였고 그다음에 북한이 완성했는데 동결이 무슨 필요 있냐는 이제 논리적인 이제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아예. 그러니까 유엔이 올림픽 휴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USA 자연스럽게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시나리오일 때는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될 때는 또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한 달 전쯤에 러시아에서 열린 비학산 회의 때 그 북한의 최선희 국장, 그 북미 국장, 그 북미 국장이 그때 우리 인터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남측하고 뭐 대화가 좀 있었느냐 했더니 의제가 없어서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자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럼 거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최선희 국장도 남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걸 그때 보여준 거고요. 평창 올림픽의 뭐 평화적인 성공
그리고 개체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의자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화국 성명 예. 그 화성 15형의 공화국 성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핵무기를 평화의 국가. 그 뭐 핵강국이며 평화의 국가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실현되려면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핵무기는 만들되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떠한 이벤트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스포츠인데 그렇다면 이번 평창에 북한이 나왔을 때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창에 해석할 수 있죠. 참가시키고 저기 월드컵 조추첨도 틀렸던데 이제 단일팀이나 만들어서 가서 하는 게 낫겠네. 마지막 질문. 자,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그 테이블 위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미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본인만 알 수 있는 특사를 보낼 생각은 왜 안 해요? 특사를 북한에서 보낸다고 안 받을까?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번 우린 북한의 모르니까. 성명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는 아까 또 얘기가 쭉 된 것처럼 대화할 타이밍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공식 비공식이든 어떤 접촉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제 진짜로 필요할 때다. 네. 북한도 MB를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의제로 한번 갔다 오세요. 남한에서 내가 최일 대가다. 아니 미사일을 저기 MB 집에 조그만 미사일 소형 미사일 집 서너 개만 박살나는 거 그거.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대학생들 Boys be ambitious.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MB답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보이야 MB처럼 되라. 와 진짜 신기하다. 처음 들어봤어. 알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아재 개그를 마지막으로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렉터 이제 세우다 네, 이렉터. 이렉터. 이렉터 그다음에 그 런처스 런처스 해가지고 TEL 이렇게 이동식 비슷해. 세우는 포터블. 발사대. 트랜스포터 포터블. 뭐야 또 갑자기. 이동해서 세워서 발사하는 트랜스포터 이렉터 예. 이렉트 런치. 런처스. 예. 런처스. 예. 그것도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TL도? 쉽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압력이 떼기 때문에 밑에 그냥 쏟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긴장은 기술이 안 이미 완성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 애들 평가는 어때요? 처음에 테를 나왔을 때는 이게 너무 막 그 조잡해가지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했잖아. 계속하고 지금 엉성했는데 지금은 완성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예. 근데 미국은 어차피 이제 ICBM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달라요. 예. 한국은 계속 아직도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네. 미국은 ICBM이라고 얘기해요. 아. 근데 물론 ICBM이지만 ICBM까지 다시 재진입 기술에 아직 의문이 있지만 ICBM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레드라인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은 원래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해놓고 레드라인 넘어오면 못 때리면 우리는 그렇죠, 어떡하요? 그거는 그 절대로 미국은 그러니까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은 레드라인을 얘기하기 좋아하죠. 근데 레드라인 넘으면 어떡할 거야? 전쟁할 거예요? 원래 레드라인은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설정하는 게 아닌데 이 레드라인은 북한에 대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설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사드를 조기 배치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뭐 그 환경 평가한다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한미 간에 레드라인 설정하자. 사드를 배치하는 레드라인은 바로 북한이 ICBM을 쏠 때다. 네.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걸 안 하고 싶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서 항상 ICBM 급이라고 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실제로 이 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계속 괴롭혔어요. 니들 왜 ICBM인데 ICBM 급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아직도 한국은 그런 데다 미국이 압박을 좀 견제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레드라인을 안 넘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이 그렇게 완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쌍중단이라든지 동결론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남은 뭐 신낙 같은 희망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고 재진입 기술이 실패한 거로 보인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예.
ICBM 급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급이 붙으면? 클래스. 아, 클래스 하는 거예요. ICBM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가 틀려.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전태젠 다이어트.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정말 이 재진입 기술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내 언론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완성 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과 재진입 기술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언론. 이렇게 막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즉 일각에 또는 정부의 소식통에 일부에서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거기도 인정하기 쉽지 인정하고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북한이 ICBM을 어쨌든 다 개발이 종료돼야 실험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 저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실험을 또 해야 되는 아니, 그럼 문제가 나도 생기는데 빨리 그냥 그 완성됐다고 인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지난 7월 4일 화성 14형 처음 쐈을 때 예. 미국의 일각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7월 28일 날 쏘고 나서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자꾸 객적은 소리 하니까 다시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자, 게임계의 여신, 게임계의 머신 그룹판에서 머신. 네. 좋은 안녕하세요. 날의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제대 진희관 교수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 진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 김준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희관 교수가 더 오래간만인데요. 그래요? 아니, 어, 우리 비슷한데? 나왔을 때. 아니 근데 네. 같이 김 나왔- 교수님 그 지진 피해가 많아서 되게 참 걱정이 많이 괜찮으셨어요? 되는데 거기는? 안 괜찮았죠. 안 괜찮으시죠? 한동대가 어디였는데? 경주? 포항. 포항이요. 제가 흥해가 바로 그 근처. 보강하러 간 지 딱 30분 만에 지진을 맞으러 갔습니다. 오. 진짜 무서웠어요? 3층에 앉아 있는데 어쩌어요. 네. 제가 대만하고 일본에서 6.5, 6.7도 해봤는데 예. 이게 더 무서웠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표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수직으로? 아. 짧게 확 완전히 떨리고 책장이 무너지고. 이야. 근데요, 왜 그거 다 흔들리고 난 다음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안 돼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아니, 뭐 그냥 무조건 튀어나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때 다친대잖아요. 아. 그게 안 진 다음에 되더라고요. 나오라고 알면서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책상 밑으로 가고 뭘 뒤집어 쓰고 쓰고 있는데 이제 잠잠해지면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뛰어나온다는 거야. 예, 제가 학생들한테 모범을 못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안 다친 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먼저 뛰어나오니까.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나오시는 자리가 쉽지가 않은데, 전국까지는 또 얘기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쉬워요. 근데 안 불러줬어요. 아니, 온갖 곳에서 얘기를 해도 전국곳에서 얘기 듣는 게 제일 확실해. 결론이 없어도. 예, 화성 15가 정말 그렇게 놀라운 기술 진전이에요? 뭐 지금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성 14형이 지난 7월에 2번 발사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본 상공 넘어갔고, 일본 상공 넘어간 건 이제 화성 12형. 12형. 예, 그거는 이제 IRBM이라고 해서 한 3,500km 내외 날아가는. 그래서 그건 괌을 표적으로 했을 때 예상해서 그 비슷한 거리를 일본 너머로 보낸 거고요. 예. 네. 그거 이제 9월 달과 8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7월 달에 ICBM으로 불리우는 화성 14형 두 발의 발사가 있었죠.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날과 또 7월 28일 날. 그 7월 4일 날 보낸 거는 2,800km 예, 좀 날아갔고, 2,700km 정도 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게 3,700km까지 올라갔죠. 3,700km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0km는 좋게 날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ICBM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신형 미사일 발사가 없었는데요. 네. 어쨌든 9월 15일 일본 열도로 날린 화성 12형 이후에 75일 만에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과학자들이 많이 좀 놀란 이유는 전혀 새로운 더 그 능력이 그 훨씬 뛰어난 미사일을 쐈다는 거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다른 건데 일단 추진체가
과거에 화성 14형은 백두산 로켓 엔진, 북이 말하는 네. 80TF급인데 80톤을 한 2분간 쏴 올릴 수 있는 80TF급 하나를 넣고 보조 엔진 4개를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 조정할 수 있게. 네. 근데 이번에 80톤급을 2개를 붙여놨어요. 어허. 근데 그 2개를 붙여놓는 기술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서로 열이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2개를 붙여놨는데 2개 추진력은 아무래도 대단하겠죠 이게. 그리고 2단 로켓도 한 1m가 더 길어졌거든요. 그전 거보다. 폭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폭이 지금 1단하고 똑같아졌어요. 어허. 그래서 1m가 더 길어져가지고 한 3.6m 정도 길이인데 안에 연료 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객적은 소리. 적은 소리로 참 복합 표현 나와요. 실패했다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다시 쌌다. 다시 본때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724m를 예. 4km를 한 800km 더 올려보내죠. 더 올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4,475km까지 쐈는데도 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다른 걸 문제 삼으면서 실패한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북한은 다시 실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북아는 더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긴장되는 걸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확실하더라도 아니다라는 쪽에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 좀 우려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의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정말 북한 문제가 오바마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일 중요한 최우선 아젠다는 맞는데 해결하고 싶으냐 아니냐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다룰 것이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해결보다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도 해결해야겠는데 실제로 북한 문제가 중국을 다루는데 너무 유용하니까 네. 이 문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완성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북한을 그거를 완성하면 북한이 불법적으로 ICBM을 했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또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파들은 이제 그만 하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75일 동안 미국의 대화파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소위 60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60일 법칙. 그래서 60일 과거에 이제 7월 4일 28일 하고 난 다음에 9월 7일 핵실험까지 40여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60일까지만 참았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냈는데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60일이 훨씬 넘어서 75일인데 네. 미국에서 대화파들이 이 틸러슨이나 조셉 윤 같은 사람들이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75일 동안, 말은 75일이면 75일 동안 계속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이죠. 그러니까 대화파들은 그걸 속으로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파들은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했을 때 대화를 한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게 어떤 면에서 속으로 완성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북이심. 북한이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저요? 예.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빨리 완성해갖고 이제 대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쯤 재밌는 되면 건 얼마나, ICBM, 제가 궁금한 게 ICBM 실험한 나라들 중에서 이거보다 더한 나라 있었어요? 어떤 게 더해요? 아니, 보여준 나라. 보여준 나라가 이렇게 그 사거리라든지 완성했다? 그 고각 발사지만 높이갖고 이 정도가 ICBM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한 나라가 있었냐고요. 지금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LBM이라든가 예. ICBM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실험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오냐고요. 이거보다 훨씬 뛰어나죠. 뛰어나죠. 너무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그 러시아는 그 고체 연료 ICBM을 주로 실험하거든요. ICBM을 고체 연료로 써요? 액체 연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액체보다는 조금 덜 날아가지만 이미 1만 킬로까지 날아가는 그 미니트인가요? 그 미니맨. 미니맨이라는 그 ICBM 같은 SLBM이든 IC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한 연료를 내뿜으면서 날아갑니다. 일반 그 고체 연료가 연기를 팍 뿜으면서 날아가는데 아주 깔끔하게 날아가는 그런. 그 미니트맨이라고 옛날에 뉴스에 나온 거 오래됐잖아요. 미니트맨 나온 거는. 요새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꽤 꽤 오래됐죠.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전에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네. 얘기는. 참. 근데 재진입 기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가 왜 중요한지. 탱크로는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간답니다. 화성 14형보다. 그래서 2단계 연료가 늘어난 거는 대기권 밖에서는 2단계가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단계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도가 4,475km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뭐 13,000km 이상 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단 추진체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훨씬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로켓 과학자들은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예. 또 이게 단 한 발 쏘고서 성공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럴 그게 수 쉽지가 않은 예. 거예요? 로켓은 보통 여러 번 쏴서 한 번 성공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나라 나로 발사할 때 보세요. 계속 하다 말고 하다 맞아. 말고. 기상 악화 네. 어쩌고 저쩌고. 결국 세 번째 성공했죠, 우리 나로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인공위성은 못 쐈잖아요. 네. 원래 만든 인공위성 2개는 다 부서졌고 그냥 가편집한 그런 인공위성을 넣어서 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기술을 새로 하자마자 바로 한 번에 성공해 버렸느냐. 이건 굉장히 기술의 안정성도 높아진 것 그러네요. 아니냐. 그러니까 사정거리 높아지고 안정성 높아지고, 사정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핵탄두를 큰 거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600km짜리냐 450km짜리냐에 따라서 사정거리가 11,000에서 15,000까지 지금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를 넣어서 보낼 수가 있다. 11,000에서 15,000. 그 예.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네. 그러니까 지구 어디서 지구 어디나 쏘았다는 다 얘기입니다. 그 사정거리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는 더 이상 뭐 개발 안 해도 될 만큼 의미가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보죠. 네, 쏘고 나서 이제 일부 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심인데, 이게 두 개를 이쪽에 엔진을 정면에서 찍지 않아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한 개처럼 보였어요. 예. 그래서 계량형이란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15가 아니란 말이고, 또 하나는 빨리 이제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를 가볍게 해서 아하. 사거리를 속였다. 아하. 근데 그 두 가지도 사실상 지금 와서는 이제 다 네. 헛된 의심이고, 실제로 북한이 얘기하듯이 거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술 진전을 이룬 거죠.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75일 만에 그렇게 기술 개발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에. 그러니까 100% 북한의 기술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뭐 모방은 이미 70년대부터 그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예. 500km짜리 사거리 되는 그런 미사일을 가져다가 네. 중국이 개발한 거를 그걸 또 북한이 모방하고, 그 기술이 이제 벌써 그때부터 40년이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100% 북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적되어 온 기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쨌든 70여일간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은 다른 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전략사령부, 전략군 사령부라고 하잖아요. 예전엔 전략군 로켓 사령부라고 부르다가 이제 전략군 사령부인데, 거기 인원은 뭐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북극성 15형이 죄송합니다. 화성 15형 성공했습니다만 지금 북극성 3형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보여줬잖아요, 북한이. 또 일본 언론은 최근에 이제 북극성 3형도 곧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무슨 차이예요? 북극성 3형은? 북극성 3형은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코드입니다. 콜드 런칭. 네, 콜드 런칭하는 방식이고, 그게 또 또 엄청난 거죠. 안에 연료도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를 폭파시켜 버리면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콜드 런칭으로 압력으로 위로 아하. 띄어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분사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보통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건 북극성이다. 캡슐 안에 넣고선 기름을 집어넣는 게 예.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넣고 잠수함에 싣고 다니면서 쏘는 SLBM이 이제 북극성 계열인데, 이게 1형이 잠수함에서 쐈고 네. 2형은 탱크 같은 데서 썼지 않습니까? 예. 올해 초에. 이제 3형이 자꾸 이제 북한 언론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모형들이 3형이 발사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SLBM으로 잠수하면서 발사한 그거는 이제 거라는 거죠. 잠수함에서 발사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북극성 완성했을 때 김정은이가 그 북극성을 3개를 넣어서 쏠 수 있는 잠수함 3,000톤급을 개발해라. 개발했다. 이런 그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개발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화성 15형이라든가 또 화성 14형, 그다음에 북극성 이런 특성이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물론 이제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체 설계도 전체 발전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퍼즐 끼듯이 그러니까 하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뭘 개발하고 이런 다 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아니라 거죠. 전체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사이에서 계속 퍼즐을 끼워가면서 그 팀도 전체를 따로 그 만들었다. 팀도 따로 돌아가면서.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류의 사실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부 다 갖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SLBM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테리라고 얘기하는 이동식까지.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여준 거는 새벽에도 날릴 수 있다. 우리 나로는 뭐 예를 들면은 기후가 전부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천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번 더 저는 이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안 하고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극성 3호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를 쏘음으로써 미국이 요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ICBM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진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나 SLBM 도 인도나 이런 데는 네. 못 하잖아요. 예. 야, 의자들이 정말 아니 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프랑스, 독일, 독일. 근데 독일하고 독일은 아니죠. 아니 이제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영국이죠. 영국이죠.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하고 영국도 ICBM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난 거기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 핵탄두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탄두 파괴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예, 예. 미국, 중국, 일본은 이제 다 갖고 있고. 아니, 일본은 일본은 없죠. 아니죠. 일본은 그 없지만 미국, 기술을 가지고 러시아.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예. 예. 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영국까지.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의 화성 15형이 길이가 22m로 지금 측정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 미사일. 저 차량이 하나 지난번에 8축이었는데 네. 9축이. 아니 그때 진유관 교수님이 그 열병식 할 때 저 통이 긴 게 하나 나오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고. 예, 4월 15일 날 열병식 9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미사일. 가장 길었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화성 15형.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동 발사대 태를 보고 나니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 4.15 때는 트럭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아, 예. 긴 통을 거기다 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인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이동식 발사대 테일이 바퀴가 9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엔 8축이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8축이었는데 14. 그거보다 훨씬 길어져서 그래서 미사일 길이도 22m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열병식 때 그 미사일인지 아닌지 일단 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는 텔이 개발 안 됐기 때문에 트레일러에 끌고 그럴 간 수도 있을 것 건지 같아요. 텔이 뭐예요? 이동식 발사. 이동식 발사대라고 이제 텔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포트